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정수기 여사께서는 나라 또는 내 돈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정수기 여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는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자 말자 댓글에 김멜다 여사 이런 지적이 붙었습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악명이 높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배우자 이멜다 여사에 빗대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옷 이야기고 오늘은 정수기 여사의 인식과 해외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거 멋지게 지적한 사람은 서민 교수였습니다. 서민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수기 여사님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2019년 6월 문재인과 정수기 부부가 노르웨이에 갔을 때 최고의 관광도시 베르겐에 갔다. 절경 감상 및 음악회 관람 이게 문제가 되니 국비는 다 가는 곳이고 노르웨이 측에서 꼭 와주십사고 빌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르웨이가 보낸 일정 초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관광지 대신에 양어장이랑 해양연구소만 일정에 있더라. 이틀 일정으로 노르웨이에 간 다른 국빈들은 아무도 베르겐에 안 갔는데 문재인만 유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르웨이에 갔을 때 수도인 오슬로에만 갔다. 이어서 2018년 11월 인도 4개월 전 문재인 정수기 부부가 인도를 다녀갔는데 여사님은 다음에 타지마할 보러 꼭 오겠다고 말을 남겼다. 인도 측에서는 공주를 기리는 행사에 참여할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사님이 가시겠다고 우겼다. 결국 여사님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갔다. 민항기 타면 1억인데 전용기를 타서 2억이나 들었다. 그러면서 타지마할 가서 독사진을 찍었다. 그러자 대깨분들이 고우시다고 감탄을 하더라. 이게 논란이 되니 인도에서 꼭 여사님이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나. 근데 여사님이 왔다고 인도에서 당황을 했다. 알고 보니까 인도에서 원한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다. 과거 최규화 대통령은 타지마할을 보고 가라는 말에 국민 세금 쓸 수 없다고 그냥 귀국했는데 정수기는 도대체 뭐냐 하면서 서민 교수는 이 모든 사실이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요약한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이거 말고도 청와대와의 어이없는 소동 등 감탄할 내용이 많다 하면서 올해 초 피라미드 관광도 들어있다. 저자인 모 기자를 모자란 기자라고 조롱함으로써 모 기자님이 이 책을 쓰게 만든 희대의 간신 탁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정수기의 버킷리스트의 진실 베스트셀러 갑시다 라는 해시태그도 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달에 정수기 여사께서 지난달 이집트 순방 때 피라미드를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서 이집트 측이 요청한 일정으로 당시 문재인은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 동행하지 않았고 김정수기 여사만 경호팀 등 소수의 수행원과 함께 이집트 문화부 장관의 안내로 1시간가량 피라미드를 관람했다 했는데 김건식 국민의힘 정세분석실장은 정수기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졸업여행이었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의혹을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김건식 실장은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김혜경씨나 대통령 정상회담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사적 용도로 악용하는 정수기 여사나 도낀 객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수기 여사의 모든 일정은 2018년 11월 정수기 여사께서 인도를 단독 방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김 정수기 여사께서는 11월 5일 뉴델리에서 스와라지 인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람나트 코빈트 대통령 영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 뒤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했는데 이튿날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김 정수기 여사께서는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 행사에 참석하고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을 방문했는데 당시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김정숙이 여사께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이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냄에 따라 성사되었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빈틈을 메우는 내조 외교라고 김정숙이 여사를 치켜 세우는 기사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명출판사의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2019년 6월 11일 기고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측이 오히려 김정숙이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노르웨이 베르겐이라는 그림 같은 도시를 방문한 일정까지 문제 삼은 남 논설위원은 전임 대통령 부부들이라고 관광지에 안 간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잦은 적은 없었다 하면서 특히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개운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한정우 부대변인의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칼럼은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라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외교상 방문지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일정 역시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김정숙 여사를 비방했다고 지적하면서 남논설위원회의 칼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 청와대는 중앙일보에 해당 칼럼의 삭제와 더불어 같은 크기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게 합니다. 이를 중앙일보가 거절하자 청와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항소를 포기합니다. 물론 1심 판결은 남논설위원과 중앙일보의 승소로 귀결됩니다. 당시 남논설위원은 당시 인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와달라고 했다면서 정황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경화 장관 두 사람이 가면 격에 맞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영부인을 보내자 인도가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디왈리 축제에 외국의 정상급 인사가 온 것은 처음이라는 기사도 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김정숙 여사가 외유 논란을 빚었던 지난 노르웨이 출장에서 유명한 관광지 베르겐 그리그의 집 외에도 뭉크 미술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 두 곳을 더 방문했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납니다. 해당 노르웨이 출장은 체류기간이 고작 48시간 남짓인데도 일정과 동선에 세계적 절경인 피오르 통과와 유명 기념관 그리그의 집 방문이 포함돼 당시에도 논란이 컸던 바 있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께서는 이 순방에서 역대 퍼스트 레이디의 주요 일정이었던 공관한 가족이나 한국학교 관계자, 입양아 위로 및 격려 등의 행사는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데를 다 쏘다닙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소냐 왕비의 미술 마국관, 또 당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벌레아니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 사건이 벌어져 있는데도 정숙 여사께서는 관광에 몰두합니다. 물론 영부인이 해외 나가는 그 자체는 반대할 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영부인이 남편인 국가 수반을 따라서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윤옥 여사는 대통령의 순방에 28회 동참했고 이 가운데 18회의 간담회를 엽니다. 권양숙 여사도 26회 순방에서 17회 간담회를 열었는데 김정숙 여사는 당시 시점에 이미 20회 순방을 했는데 공관 직원 부인 격려 간담회는 3번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28일 조선닷컴이 청와대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정숙 여사는 건국 이래 역대 영부인 가운데 해외 순방을 가장 많이 다닌 영부인이었습니다. 2년째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김윤옥 여사와 동일한 횟수를 기록하고 다른 영부인 모두를 제쳤는데 총 28번 순방에서 45개국을 돌았습니다. 건국 이래 역대 영부인 가운데 횟수로는 김윤옥 여사와 공동 1위였고 방문국 숫자로는 단독 1위였습니다. 그리고 영부인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현지 공관 직원 부인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28회 순방에서 18회 간담회를 열었고 권양숙 여사는 26회 순방에서 17회 간담회를 열었는데 정숙 여사께서는 해당 시점에 이미 20회 순방을 했는데 공관직원 부인 격려 간담회는 3번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놀러 다닌 거죠. 이게 다 국가 예산인데. 이희호 여사는
공관직원 부인 간담회 대신에 사회봉사나 복지 관련 일정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독일 아동 전문병원, 인도네시아 신체부자유 아동복지원 방문, 필리핀 사회복지원 방문, 중국 농아재활원 방문, 덴마크 노르웨이 입양 한인 접견 등 23회였습니다. 정수기는 3회. 어쨌든 남 칼럼니스트는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의 진실에서 남편과 떨어져서 개인 시간만 나면 현지 한국인들을 격려했던 전임 영부인들과는 달리 김정숙이 여사께서는 틈만 나면 미술관에 가고 박물관에 가거나 해외 명성지를 돌아다녔다면서 이 책은 남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준비해서 쓰고 그 칼럼으로 인해서 청와대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성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책인데 이 책 한 권 사봐야 되겠습니다. 이 재판에서 청와대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 나온 김정숙 여사의 해외 인기 미술관, 박물관, 유명 명소, 공연 방문 내역은 어마어마합니다. 함부르크 항구 선상투어, 선상투어를 왜 합니까? 덩바실리 섬광, 다낭에 있는 땀타잉 벽화마을, 파푸아뉴기니의 동식물원, 노르웨이의 케이팝 콘서트, 스웨덴의 스벤스크폼 디자인 진흥원. 디자인이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숙이 여사가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해가지고 타지마할을 찾았을 때의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이 역시도 일정을 다 따져가지고 개인적 호화영이 있는 부분은 모두 따져서 국고로 환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